개념 강의 25강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순서를 바꾼 건데, 원래 예전 같으면 이걸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세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 다 이 적분법만 강의 촬영을 했단 말이지. 촬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게 7단, 나 이 단원수가 기억이 안 난다. 뭐 어찌됐든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랑 단원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6단원 7단원이던가 5단원 6단원이던가 뭐 그닥 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마치고 어차피 문제 풀릴 거니까. 근데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정적분을 풀어. 부정적분은 뭐 하라는 거니까? 적분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적분을 푼단 말이지. 단원을 하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풀었던 문제가 여기서도 나와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적분 문제는 적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계산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 푸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 걸림돌이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은 지금 요 방법 삼각함수로 치환이라는 이 방법은 나중에 딱 마주치게 되면 기억도 안 나고 뭐지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부정적분에는 못 나와. 못 나오고 정적분에만 나오는 애예요. 정적분의 그 요령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미리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가자면은 내신에서는 나올 겁니다. 이 유형이. 근데 양심이 있다라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예, 양심이 있다면이야. 이거는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양심이 있으면 못 낼걸요? 왜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못 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3들 이 수능 치기 전에 얘네들을 갖다가 검사를 해보면은 수능 치기 전주나 뭐 한 며칠 전에 애들 이제 공식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한 번씩 짚어준단 말이지. 그때는 문제 푸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뭘 잊고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잊고 있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삼각함수 합성 a sin x 더하기 b 코사인 x 합성해 주시면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사인에 x 더하기 알파. 단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사인 앞에 숫자 a 뭐 이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안 쓰거든. 그리고 이제 고3이잖아. 고3이니까 전부 다들 수능형 문제, 기출형 문제를 갖다가 풀 거 아니에요. 풀다 보니까 이거 안 나오거든, 문제. 그렇다 보니까 잊어먹어.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되새겨 준다고. 왜? 어차피 교육과정에 나오기는 나왔던 거니까 지네들이 내놔도 할 말은 없어, 우리는. 뭐, 쌍욕은 나와도, 그 욕을 할 뿐이지. 그 할 말은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주긴 해주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건지를 갖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사용처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요 놈이 해결이 안 될 때야. 해결이 안 될 때가 뭔 소린지 싶겠지만은 안 될 때. 또는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해결이 안 될 때.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이거랑 그 다음에 뭐지? 시컨트죠. 시컨트 제곱 x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다. 요 원리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빼기 x제곱이 무조건 나왔다고 또 쓰는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앞에 있는 방법들부터 먼저 써야 돼요. 물론 뒤에 배우는 부분 분수로의 변환이라는 방법도 써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요거 순서를 갖다가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부분 분수로의 변환을 갖다가 먼저 해주시고 가셔도 납득은 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안 될 때 쓰는 방법인데, 요럴 때 x를, 그냥 멀쩡히 있는 x를 오히려 사인으로 치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a 사인 t로 치환을 갖다가 해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t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다. 억지라고 이게. 아무튼 근데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때려 죽여도 해결이 안 돼. 지금 이제 드는 예를 갖다가 볼 것 같으면은 얘는 그 뭐 우리가 그거 하지는 않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부수의 변환을 배워도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x는 a 탄젠트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t는 이유도 안 알려줘.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두고 하래. 그게 무슨 억지야.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못 알려줘요. 그게 지랄이야 진짜. 그래서 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 뭐 교과 과정에 내놓기는 내놨으니까 그냥 그래도 우리는 모든 거에 다 대비는 해야지. 되셨나요? 자, 이제 일단은 먼저 예를 갖다가 한번 더 부정적 분으로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인테그랄 루트의 4 빼기 x제곱 dx. 자, 봐봐요. 얘는 아니지. 그죠?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그냥 일반 치환이야. 왜?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되는 거거든. 즉, 나 그냥 마이너스 2 맞춰주시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승만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3분의 2에 4 빼기 x의 제곱에 2분의 3승 더하기 c. 끝이에요. 얘는. 되셨어요? 오히려 x가 붙어 있으면 해결이 된다니까? 해결이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냥 루트에 4 빼기 x제곱 dx가 있었다라고 하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일반 치환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속함수가 만약에 1차였으면은 그냥 합성함수의 적분법, 속함수가 1차일 때만 쓰겠는데 그것도 안 돼.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요럴 때 x를 갖다가 2 sin t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1 빼기 sin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 되기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dx는 2 코사인 t의 dt가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내가 문제 너무 어렵게 했다. 그러면 인테그랄 얘 같은 경우는 루트에 4 빼기 4 사인 제곱 t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배의 코사인 t dt가 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어렵게 했다. 어찌됐든 그래도 갑시다. 뭐 이왕 이렇게 왔는 거. 그러면 얘는 2배의 뭐가 되게 된다? 코사인 제곱 t가 되게 되는 거야. 2배가 아니라 4배의 코사인 제곱 t. 안에 루트가 되게 되잖아. 그래서 2배의 코사인 t가 되게 돼. 절대값. 그죠? 근데 우리가 t 이렇게 잡을 때 t값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양수잖아. 그래서 그냥 절대값 벗겨져. 그래서 얘는 어찌됐든 4배의 코사인 제곱 t dt가 되게 되는 겁니다. 쌍욕 박아야죠. 이제는 어찌됐든 얘는 해결을 했는데 또 적분이 바로 되는 건 아니야. 쌍욕 박아야지. 왜 둘 다 짝수였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뭘 써야 된다? 반각공식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더하기 아니지. 2 더하기 2 코사인 2t dt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반각 썼어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t. 얘에다가 4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게 된다? t. 그 다음에 나누기 2 했으니까 그거는 사라질 거고, 더하기 사인 2t 더하기 c다. 만약에 부정적분이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봐봐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합시다. 부정적분이야. 끝났어요? 안 끝났지. 왜? 우리는 주어진 문제는 뭐였는데? x로 주어진 거였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했는 거는 뭐다? t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요? x로 바꿔줘야 돼.
사인 2t는 막말로 내가 2배의 사인 t, 코사인 t로 바꿔준다라면은, 뭔가 이 관계에서 그러면은 얘는 x로 바꿔줄 수 있겠고, 코사인은 또 뭐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어. 문제는 이거야. t 나왔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못 나온다라는 거야. 하나만, 이거는 좀 쉬운 예가 되게 될 거니까 하나만 더 예를 갖다가 들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x제곱 분의 1 dx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라리 분모에 2x가 있으면 당연히 그냥 ln 1 더하기 x제곱이에요. 그냥 끝이야. 근데 얘는 때려 죽여도 해결이 안 돼. 분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분 분수로의 변환을 해도 안 돼. 자, 이럴 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럴 때는 x를 갖다가 탄젠트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얘는 결과가 더 끝내준다니까. 그럼 dx는 시컨트 제곱 t, d, t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t 분의 1 곱하기 시컨트 제곱 t, dt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얘는 식은 졸라 또 간단해. 왜냐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뭐였던 건데 시컨트 제곱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날라가. 그래서 1 dt만 남는 거예요. 적분해주면 t 더하기 c. 오케이. 다 끝났어. 끝이에요? 아니잖아. 왜? 부정적분이니까 우리는 t값 범위로, t값이 아니라 x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t는 뭔데? 그래서 x는 탄젠트 t라고 뒀는데 t는 뭔데?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뒤에 가면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해줄 거지만은 그래도 뭐 수도 강의를 수도부터 저랑 같이 지내왔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x는 탄젠트 t예요. 그죠? x는 우리 그냥 이렇게 읽잖아.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죠? x에 물론 치환해서 나온 건 알아. 세팅해서 나온 거는 알아요. 아는데 x에 대해 풀린 식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t 대신에 뭐를 넣어야 되니까 t는 2라고 풀어야 될 거야. t는 그래서 뭔데? 되셨어요? x에 대해 풀려 있는 식을 갖다가 t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행위죠? x에 대해 풀린 식을 y에 대해 풀린 식을 x에 대해 다시 풀어준다. 뭐 할 때 나오는 행위예요? 역함수. 되셨나요? 즉 내가 여기에서 t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t를 x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의 탄젠트의 역함수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좀 수학적으로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은 또 생각하실 겁니다. 탄젠트가 역함수가 어떻게 있어?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하는데 저랑 같이 수투를 해오신 분이라면 더더욱 왜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요. 쭉 어떤 수평선과도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은 수평선 테스트를 통과 못하고 수평선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은 뭐가 안 된다. 역함수를 갖다가 못 가지는데 되셨어요? 역함수가 어딨어? 이거 말이 안 되는 문제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또한 여기에서도 이런 생각은 들 거예요. 그래서 얘가 2 빼기 사인 t 해서 그래서 뭐 4 묶어내고 잠깐만 4 묶어낸 거 맞지? 4 묶어내고 그래서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니까 빠져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쌤 잠깐만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기도 하지만은 1 빼기 코사인 제곱도 사인 제곱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얘 코사인으로 치환해도 되지 않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책에서는 얘를 갖다가 사인으로만 하래. 그리고 범위는 그렇게 하래. 이 그지 같은 교육과정. 그래서 그냥 해 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제가 못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냥 이거는 재미로만 들으세요. 재미로만 들으시고 아니 재미로는 아니고 어찌됐든 들으시고 이해 가시고 그러면 왜 코사인으로 치환을 안 하시는지 그 다음에 왜 부정적 분해는 안 나오는지를 갖다가 아시게 되실 것이에요. 일단은
이겁니다. 삼각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있잖아요. 코사인, 물론 뭐 탄젠트도 있지만은 얘네들은 수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리에서 더 잘 쓰여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저 물리가 아니라 공대를 가시면은요 사인 코사인하고 거의 같이 사셔야 돼요. 본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야. 예, 수학에서보다 아니면 뭐 수학에서도 많이 쓰이긴 써요. 쓰이는데 왜? 이제 뭐 음파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신호라든가 뭐 아니 뭐 모든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특히나 음파, 파동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함수가 사인 코사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 코사인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그냥 약식으로만 그릴게요. 사인 코사인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는 사인, 지금 사인 그린 건데 역함수를 못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함수인데 너무 중요한 함수인데 역함수를 못 가지잖아요. 그게 좀 아깝잖아. 그러니까 단지 아까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찌됐든 아깝잖아. 역함수 씨 정말 거의 퍼펙트한 함수라니까 얘가. 진짜 공대 가면 얘네들이랑 살아요. 사는데 아예 이거는 의대 가도 어느 정도 아니야. 그런 함수인데 그런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역함수를 못 가지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역함수를 가질 수 있도록 정의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즉 사인 함수의 모든 치역을 갖다가 다 표현하면서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정의역을 갖다가 제한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제한하려면은 왜 여기 2분의 파이였던 거니까 쌤 그러면 잠깐만 내가 그냥 정의역을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제한해 주면은 사인 함수의 모든 치역이 다 나오고요. 그죠?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다 나오고 이제 요렇게만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면은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다 통과하니까 역함수로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미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어.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이제 제대로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저 딱으로 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약식으로는 그리지만 왜냐하면은 여기가 파이잖아. 파이라고 하는 거는 3.14 정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잘 그려야 돼요. 잘 그려야 되는데 아예 이거부터 그리고 가자. 사인이 1까지 오르고 왜 뭐 여기가 1쯤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가 3이면은 1, 2, 한 3 요쯤 되겠다. 그죠? 그게 3.14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애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런 애가 될 거라는 거지. 그림. 예. 근데 요런 애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한 1.5 정도 되겠다. 그죠? 2분의 파이까지. 로 요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렇게 사인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가 있었다라면요. 얘를 갖다가 이제 역함수 y는 x 나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왜? 그리고 sin x 미분해 주시면 코사인 x잖아. x 대신에 0 넣어 주시면은 적선의 기울기 1 나오잖아. 그래서 y는 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요런 함수를 갖다가 요렇게 뒤집은 이런 함수를 갖다가 y는 x에 대칭시킨. 되셨나요? 물론 얘는 좀 너무 아이 참 요렇게 대칭 좀 이쁘게 하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뭐 물론 정의역은 이제는 마이너스 1에서 왜 여기는 1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제 이 사인 함수의 역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갖다가 또 이러면 안 됩니다. f의 역함수를 갖다가 f의 인버스라고 하니까 사인의 역함수를 사인 인버스 즉 사인 인버스는 사인 x분의 1는 코시컨트다. 아니에요. 개소리예요. 왜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거는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쓸 뿐이지 이거는 절대 승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제곱이 아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정리할 거지만은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수로 생각해 가지고 사인 x분의 1 이렇게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인의 역함수는 저런 신박한 애들이 꼭 있어요. 역함수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게 각을 넣으면은 b를 알려주는 애잖아요. 일종의. 예, 그 b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호의 길이를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얘는 호의 길이를 넣으면은 각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길이를 이제 우리가 아크라고 하거든요. 그 특히나 곡선의 길이를 갖다가 ARC 그래서 아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인의 역함수를 갖다가 아크 사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인의 인버스 x가 아니라 아크 사인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y는 아크 사인 x라는 이런 역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잡음 들어가면은 t는 sin x라고 나왔다라고 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적분을 다 했는데 아니지. x를 sin t라고 하겠지. 최종 적분을 다 해줬는데 t 더하기 c가 나왔다라면은 내가 x로 굳이 바꿔주려면은 얘를 갖다가 아크 사인 x 더하기 c라고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크 사인을 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두냐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안 나온다라는 거야. 부정적분에서 안 나오면 좀 안 내야지. 이 개놈 새끼들이 진짜. 혹시라도 저 자동차 경적 소리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예.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사인도 이렇게 역함수가 있다라고 하고 코사인도 있나요? 예, 코사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약속이에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오는 이런 함수가 있을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갖다가 다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버티컬 라인, 버티컬이란다. 그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갖다가 다 통과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범위는 뭐냐는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갖다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제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그리기가 제일 힘들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이거 그려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나 이거는 그냥 근데 들어는 두시고 나중에 아는 척 하세요. 그냥. 아이 진짜 Y축이 이렇게 안 돼.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도 그러면은 요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얘는 얘는 이쪽을 좀 빼야 돼. 에이 진짜 XY축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잘 그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수평을 못 잡지? 수평 수직을 정신인가? 일단 이렇게 하고 얘는 됐다. 그냥 이렇게 가자.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얘도 y는 x는 일단은 이렇게 좀 그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납득이 가도록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1, 2, 3 정도로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쯤이 파이가 될 거야. 그죠? 이거는 적지 말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필요하다. 아우 그림 개떡 같다 진짜. 그러니까 한 1.5 정도에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제가 지금 왼손으로 바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물론 여기는 y는 x입니다. 그래서 얘는 y는 코사인 x가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칭한 거니까 요 1이 0,1이 1,0으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5, 1.5 정도 되죠. 1.5,0이 여기로 오게 되는 되셨어요. 이제 그래프 좀 그리실 수 있겠나? 그래서 얘는 그냥 파란색으로 할까요? 저기 저렇게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y는 코사인 x의 역함수라고 해서 아크 코사인 x라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도 그죠. 계속 이뤄내잖아. 탄젠트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떼주면 될 거잖아. 그러면은 모든 치역 다 나오고 모든 그 수평선 라인 테스트도 다 통과할 거니까. 그래서 탄젠트 x는 어디에서 어디로 빼내겠다. 이제 앞에서 했는 거랑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제한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에이 진짜 얘는 1이고 1.5 마이너스 1이고 1.5 1.5 정도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y는 x. 왜냐하면은 모양을 정확하게 잡는 게 그래도 이왕 노트에 쓰실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는 나중에 지울 거라서 그냥 정근선을 갖다가 점선으로 표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정근선 이렇게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한 주기의 그래프가 요거였던 거니까.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얘를 갖다가 제한을 해가지고 역함수를 갖다가 구해 주시게 되면은 왼손인데 제발 왼손 말 좀 들어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대칭을 해주시게 되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는 지웁시다. 꼴 보기 싫으니까. 얘도 지웁시다. 즉 우리는 이렇게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있었다라면은 되셨나요? 얘는 y는 아크 탄젠트 x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탄젠트 x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정의역을 그렇게 제한해 버리니까 왜 역함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잖아요. 얘의 치역 뭐 얘는 수평 정근선을 이렇게 가지는 이런 함수가 되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그거 하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 얘기부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a제곱 빼기 x제곱이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x를 갖다가 a 사인 x로 두셔도 돼요. a 코사인 x로 두셔도 됩니다. a제곱 더하기 x제곱을 갖다가 할 때 얘는 그냥 x를 a 탄젠트 x로 두셔야 돼요. t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인 x로 뒀을 때는 t가 어디에서 어디다? 마이너스 미친놈이네. t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왜? 역함수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의 발동 조건에 해당하는 t값 범위를 갖다가 꼭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 이렇게 두셨다라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쌤 저는 그렇게 안 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미 약속했어. 무조건 역함수 사인 역함수는 아크 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하기로. 저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안 된다니까. 그러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이 대수학자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a 코사인 t로 둬도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t값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가 된다? 0에서부터 파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좀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갖다가 굳이 내가 a제곱 빼기 x제곱이 나왔을 때 x는 a 코사인 t로 둬도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t값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기 때문에 이 범위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은 그냥 a 사인이랑 a 탄젠트로 둬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찌됐든 이건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숫자가 동일하다고. 되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코사인 t로 안 두는 이유는
아니, 이제 여러분들은 두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범위, 0에서부터 파이겠구나. 라고 하시면은, 그걸 이해를 하셨다라면 그렇게 두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또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왜 얘는 부정적분에서는 못 나왔는데 정적분에서는 나올 수 있냐라는 거지. 이제 얘를 가지고 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를 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갖다가 해볼게요. 1 더하기 인테그랄. 요걸로 설명하고 요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dx를 해야 되고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그러면은 내가 얘가 지금 일단 적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적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부정적분에서는 어찌됐든 쌤 x를 탄젠트 t로 두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두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x로 못 돌리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x를 내가 뭘로 둘 거다? 탄젠트 t로 둘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dx는 세컨트 제곱 t dt가 되게 될 거야. 모든 식을 이제 요 앞단원하고 합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t로 치환을 했다라면 어찌됐든 t를 이용해서 치환했다라면 모든 걸 다 뭘로 바꿔줘라? t값 범위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즉 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탄젠트 t가 되는 t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쌤 잠깐만,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도 있지만 4분의 3파이도 있고 4분의 7파이도 있고 무수히 우리는 요렇게 둘 때 t값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로 잡았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1은 그러면은 탄젠트 t다 해주시게 되면 t는 어디가 되게 된다? 4분의 파이가 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얘 0 나오는 거 아닌가? 어찌됐든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1 dt가 되게 되는 겁니다. 0 안 나오네.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가 아닌데 0이 어떻게 나와?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t이고 얘를 어디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2분의 파이가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t를 갖다가 다시 x로 바꿔줘. 만약에 내가 얘를 x로 바꾸는데 나 알아. 이제 알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아크 탄젠트 x로 썼다라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1이라고 할 거 같으면 4분의 파이예요. 왜? 1이 탄젠트 b가 1이 나오도록 해주는 중심각을 갖다가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빼기 4분의 파이 해서 2분의 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오히려 더 헷갈려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부정적분에는 못 나오고 정적분에만 나올 수 있는 함수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되게 양심 없는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한테 삼각함수, 즉 그 사인의 역함수, 탄젠트의 역함수, 코사인의 역함수를 알려준 적이 있나? 안 알려줬잖아. 안 알려주고는 정적분에서 이거 내면서 그냥 범위는 이렇게 자꾸 무조건 따르래. 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교과서에 실리기는 실렸으니까, 교과과정에 실리기는 실렸으니까 내신에서는 한번 낼 수 있어. 근데 양심이 있으면 수능에서는 못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요렇게 이제 적분법 힘들죠? 예, 힘든 거 알아요. 예, 힘든 거 아는데 적분법 파트 6가 끝이 났고요. 이제 적분법 7번이랑 그 다음에 7번 하면은 적분법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8번까지가 강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믿으세요. 요렇게 한번 제대로 깊이 있게 하고 나면은 적분이 쉬워요. 쉬워져요. 적어도 물론 적분은 미분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 미분은 쉬운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려면 그런 요령이 필요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프. 근데 적분은 어려운데 깊이 있게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분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피토예요. 치환하시면서 하는 분들은. 되셨나요? 예. 수고 많으셨고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